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냐? 자, 수학에서는 절대부등식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그 원소들이 모조리 다 성립되어지는 부등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절대부등식은 모두 다 실수 범위에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에게 절대부등식이라는 건요, 실수들에 대하여, 모든 실수들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이다 라고 요렇게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들이 항상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각각의 부등식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실수들의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좀 소개하는 식으로 나열만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실수 A, B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 라고 하면요, 즉 A와 B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A 빼기 B의 대소관계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각각의 조건은 우리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쵸? 그다음 두 번째, 자, 어떤 실수든 그 실수에 대한 제곱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2개 또는 그 3개짜리의 모든 실수들에 대한 제곱의 합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요, 그러한 실수들이 제곱이 돼서 합을 이루었는데 그게 만약에 0이라면, 자, 이건 당연히 언제일 때만 성립한다? A도 0이고 B도 0일 때만 성립한다. 그리고 이 둘은 당연히 필요충분 조건이다. 네 번째입니다. 자, 어떤 실수의 절대값에 대한 제곱값은요, 그냥 그 실수를 제곱한 것과 결과적으로 같다. 그쵸? 그 다음, 어떤 두 실수의 곱에 대한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을 곱한 그 값과 항상 같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만 더 볼 건데, 자, 요게 어떻게 보면 이 증명을 하는 과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다루고자 하는 실수가 만약 양수라면, 자, 양수라면 너희들 A와 B의 대소 관계는요, 그 A, B에 대한 제곱에 대해서 대소 관계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항상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게다가 그러면 내가 뭔가를 제곱한 모양이 A와 B가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루트 값이죠. 그래서 A와 B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A와 루트 B도 이렇게 대소관계는 일정히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 요게 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실수 관계에 있는 두수 혹은 뭐 그 이상에 대해서도요, 얘네들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이용해왔던 성질들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자 할 절대 부등식은요, 첫 번째, 자, 요런 형태입니다. a제곱 더하기 빼기 ab의 더하기 b제곱, 자, 요런 형태입니다. 좀 복부동선으로 필요한 또 나타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되어 있거나, 이거 이제 두 개를 따로 이렇게 적기로 하죠. 자, 요렇게 생긴 이 식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문자 값들은요, 자, 실수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 약속하고 출발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이 플러스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얘네들 a제곱 플러스 ab가 들어있는 완전제곱식의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요 뒤에 b제곱에서요, 이 4분의 1 b제곱만 요렇게 뚝 떼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럼 누가 있는 겁니까? 4분의 3 b제곱이 요렇게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요 모양까지는 우리가 완전제곱으로 요렇게 이 a 플러스 2분의 1 b 완전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당연히 4분의 3 b의 제곱이다 라고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분명 a와 b가 실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값은 마찬가지로 실수예요. 그런 실수들의 제곱 또한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너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요렇게 우리가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음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얘네들 마이너스 ab 플러스 4분의 1 b제곱에다가 또 이렇게 4분의 3 b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까지가 a-2분의 1 b의 완전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형태 자체가 또 마찬가지로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 또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식들의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되느냐, 즉 0은 언제 되느냐 라는 거는, 자,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 너도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이잖아요. 이 실수들의 제곱이 0이 될 때는 각각이 0일 때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요 언제 되는 겁니까? 오케이, a도 0이고 b도 0일 때 이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항상 등호가 성립되는 조건을 꼭 같이 기억해 주는 걸로 요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절대부등식은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요런 형태를 갖고 있는 식들이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뭡니까 이거? a 플러스 마이너스 b 전체의 완전제곱 형태다 이거죠. 물론 a와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실수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므로 너희들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단 등호 성립은 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얘네들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일 때는, 그쵸, 얘네들 0이 되기 위한 a 값은 마이너스 b일 때 성립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b, 즉 a 마이너스 b가 0일 때는 a가 b일 때 성립이 될 거예요. 그쵸? 해서 요렇게 복부호 동승 관계로 a는 마이너스 플러스 b일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자, 해서 뭐 두 번째 요 완전제곱식의 꼴에 대한 절대부등식은 뭐 요렇게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등장하는 절대부등식은요, 자, 요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 세 개의 실수에 대해서요, 각각의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두 개의 곱을 요렇게 빼준 모양입니다. 이 형태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요. 자, 얘네들 형태 이거 어디서 봤더라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셨어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 형태에서요 얘네들 봤던 애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 변형된 모양이 요렇게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2배를 취해 줄 건데 당연히 2배 된 값을 보정해 주려면 요렇게 2분의 1을 곱해 준 상태에서 2배를 취하면 2a제곱 2b제곱 자 갈 건데요. 편의상 얘네들을 요렇게 2a제곱을 따로 2b제곱도 따로 다음에 c제곱도 따로 요렇게 분리를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2bc 마이너스 2ca 자 요렇게 되겠죠? 등호는 역시 등호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니까 요렇게 그냥 놔두고요. 그러면 얘네들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얘네들 a제곱과 b제곱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ab 자, 요 세 친구를 이용하면 형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거 a-b의 제곱으로 모양이 바뀌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이 세 개를 써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오케이 b-c 완전 제곱이 되네요. 그리고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ca 이 세 개를 이용하게 되면 c-a의 완전 제곱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 형태 이렇게 바꾸고 나면 결국에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라는 값들에 대한 제곱들의 합인데 이 결국엔 실수의 제곱이고 실수의 제곱이고 또 실수의 제곱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조건 항상 그래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얘네들 등호는 그럼 언제 성립이 되느냐? 결국에 실수들의 제곱이니까 싹 다 0일 때, 즉 a 빼기 b가 0이려면 a와 b가 0이어야 하고요. c하고 b하고 같아야 되고요. c하고 a하고 같아야 되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 b, c 모두 다 같을 때 요렇게 성립이 될 때 우리는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요렇게 이 세 가지 형태들에 대한 모양은 사실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처음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자,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 모두 다 절대부등식이다 하고 정리를 꼭 해두도록 합시다.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 등장하는 절대부등식인데요.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 이름하야 산술평균과 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산술평균이라는 건요, 요런 형태에 대한 값을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와 B가 일단 양수에 대해서만 가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음수에 대해서는 절대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A와 B라는 두 실수에 대해서 그들의 합세에 대한 반값이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평균의 의미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라는 건 두 수의 곱에 대하여 루트를 씌운 요 값을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들 관계는요,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모양으로 성립을 합니다. 자,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얘네들 두 수에 대해서요, 아직은 누가 더 크다 작다를 모르니까 한번 요렇게 해볼 겁니다. 산술평균에서 이렇게 기하평균을 한번 빼볼 거예요. 그럼 얘네들 값이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너희들 통분을 해보면 분명히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 요렇게 바뀌어질 거고, 가만 봤더니 얘네들 a하고 b는요 루트 a의 제곱이고 또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요렇게 또 모양을 바꿔놔도 괜찮거든요. 자, 그럼 얘네들 형태가 우리가 루트 a를 알파벳 라지 a, 그 다음에 루트 b를 알파벳 라지 b라고 요렇게 놓게 되면 결국 이 형태가 치환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 마이너스 2ab 하고 요렇게 쓰는 거와 동일시 될 거고, 결국 얘네는 2분의 a 빼기 b의 완전 제곱으로 요렇게 바뀌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물론 우리가 a와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근호가 성립되는 거고, a하고 b도 다 양수로 일단 정의가 되겠죠. 자, 뭐 그렇다고 해도요, 이 a 빼기 b 결국에는 실수가 되지 않겠나요? 그죠? 결국에 얘네들 뭐야, 실수의 제곱이었구나 모양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가 성립이 되므로 지금 얘네들 두 수의 관계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해서 요렇게 항상 성립이 되는 절대부등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등호는 그럼 언제 성립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얘가 0이 되려면 그렇죠. A와 B라는 건 루트 A와 루트 B.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A에 대한 제곱과 루트 B에 대한 제곱도 서로 같을 때이므로 결론은 언제 얘네들이 성립하느냐? A랑 B랑 같을 때, 요렇게 됐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얘네들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이야기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딱 푸실 때요,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언제 쓰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어떤 두 수에 대하여 혹은 두 식에 대해서요, 합이나, 자, 이거 중요하니까 색칠 좀 해볼까요? 합이나 곱에 대하여 특정한 값이 주어졌을 때 얘기하시면 된다라고 요렇게 정리를 좀 해두죠. 자, 다시 한번 어떤 두 수에 대해서요, 혹은 두 식에 대해서요, 두 수 혹은 식에 대해서 합이나 또는 곱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그때 얘네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사용한다라고 꼭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 이렇게 한다는 걸 반드시 함께 외우는 게 문제를 푸실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A가 만약에 양수이고요, 그때 A 더하기 A분의 4.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식의 값에 대하여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모든 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 봤더니 A와 A분의 4라는 이 두 수는, 그렇죠, 이거 지금 역수관계의 모양이 포함되진 숫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두 수 A와 그 다음에 A분의 4는 곱이 항상 일정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곱이 일정한데 그들에 대한 합을 물어보고 있다.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는 거네 라고요. 그럼 갑시다. 자, A와 A분의 4는 자, 요렇게 2로 나눈 게 산술평균. 그쵸? 자, 너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루트의 두 수의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양변에 2까지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A 더하기 A분의 4는요 2 곱하기 루트에, 자, 너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였구나? 너는 4구나 해서 너희들은 항상 4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러므로 최소값 얼마구나? 4라고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네들 이 최소값이 만족이 되어지는 A값은 언제냐 라고 얘기하면요, 당연히 요 두 수가 어떨 때였습니까? 같을 때였죠. 그래서 각각이 서로 같은데 그들의 합이 4가 되려면 당연히 너도 2, 너도 2 이렇게 될 때죠. 그러므로 A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즉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 라고 A값에 대한 값까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항상 합이나 곱에 대한 일정한 값으로 여러분들에게 합 또는 곱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다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절대부등식은요, 자, 그 이름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코시와 슈바르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부등식, 즉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이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요, 자, 문자가 좀 많이 등장합니다. A, B, X, Y. 자, 얘네들이 모두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한 얘네들 2차 식에 대한 곱은요, 항상 누구보다 같거나 크냐면 AX 플러스 BY 전체의 완전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됩니다.
자, 요것도 정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누가 크다 작다를 모르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요. 자, 여기 각각을 제곱의 합해서 요렇게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빼보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신나게 전개를 좀 해볼게요.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그리고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마이너스에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 xy 더하기 b제곱 y제곱. 자, 이렇게 되겠나요? 다시 한번 소거되는 것끼리 정리를 좀 해주면, 자, 요거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도 하나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결론이 결국에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쓸까요? 마이너스 2abxy 그리고 플러스 ay제곱 요렇게 남을 겁니다. 자, 근데 이 형태 가만히 보니까 너 뭡니까 이거? 자, 이거 제곱하고 제곱이고 여기에는 두 수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에 곱의 2배. 아, 이거 완전 제곱 형태네요. 그죠? 누굽니까?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이었구나. 아이고, 여기 a제곱 빠졌네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게 완전 제곱 형태가 됨을 또 알고 있기에 얘네들 bx, ay 싹 다 실수잖아요. 결국 실수의 제곱이므로 항상 너는 0보다 크거나 같지 해서 이 형태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앞에 요 숫자가 뒤에 뺀 숫자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등호가 성립이 된다라고 증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겁니까? 등호는 bx하고 ay하고 같을 때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쁘게 우리가 양변을 a, b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a, b로 나누면 언제입니까? a분의 x는 b분의 y. 요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분의 x 그리고 b분의 y가 될 때 얘네들이 등호가 성립이 된다. 요거까지 함께 기억을 해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제 사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익숙해 하시는데 이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딱 문제에서 접했을 때 이걸 언제 써야 되는가를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항상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 이 x, y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여기 나오는 요 식은 x와 y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그쵸? 2차식. 근데 여기에 있는 식은 몇 차식이에요? 1차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2차식 형태와 1차식 형태. 자, 더 확장시키면 여기 등장하는 문자에 대하여 제곱이 되어지는 문자가 등장할 때 이 각각의 형태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으로 우리가 최대 혹은 최소값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x, y라는 문자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1차에 대한 형태와 그 1차에 대한 모양을 2차로 즉 제곱을 시켰을 때 질문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또 좀 기우뚱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기우뚱이 아니고 갸우뚱인가요? 오케이.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라고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2x 더하기 3y에 대한 이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요렇게 한번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x제곱과 y제곱, 즉 두 문자들에 대하여 제곱이 되어진 형태에 대한 합을 딱 5라고 결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 각각의 x와 y에 대하여, 즉 제곱이 되어지는 문자에 대하여 몇 차식? 1차식에 대하여 그 값을 물어봤다는 거죠. 오케이, 이럴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시려면 식 형태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자 지금 여기서 이 A, B에 해당하는 문자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각각의 A, B는요 X와 Y의 개수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X와 Y의 개수가 2와 3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는 슈바르츠 부등식의 정리를 알고 있으므로 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요 식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a와 b 값은 얼마였습니까? 2와 3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이 값은 4의 제곱, 9의 제곱, 13이에요. 그죠? 그 다음 너는 얼마입니까? 이거 5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므로 2x 플러스 3y 완전 제곱은 두 수의 곱 얼마예요? 65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수예요, 실수. 제곱되었을 때 65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결국 2x 플러스 3y는 자, 마이너스 루트 6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누구보다? 루트 65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을 수 있다. 하고 우리가 얘네들 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문제에서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요 값을 얘기해주면 되고, 최대값을 얘기하면 요 값을 얘기해주면 되고, 하고 요렇게 등장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네들 이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반드시 언제 사용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얘네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꼭 정리하셔서 문제를 푸실 때 헤매는 일이 없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